제1부 경제적 환상의 붕괴와 질서의 소멸. 힘의 논리 앞에 산산조각난 자유무역. 여러분은 이 냉혹한 국제정치에서 단순한 경제적 이익이 국가 안보라는 방패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아직도 그렇게 믿는 전략가나 정책 이반자가 있다면 이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순진함입니다. 지금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공급망 교란이나 글로벌 해상 경로의 물리적인 차질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가장 명백하고 잔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질서의 소멸입니다. 자유무역이 마치 종교처럼 숭배받던 세계화 시대는 사실 결코 자연스러운 섭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한 미합 중국이라는 국가의 보호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창조된 인위적인 구조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모든 대양을 평화롭게 유지하여 무역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글로벌 경찰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 안전한 인큐베이터 안에서 많은 국가들은 스스로의 군사력 없이 오직 열심히 생산하고 상품을 수출하며 외화를 축적하는 것만으로 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맹목적인 착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환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미국이 공통의 질서를 보호하는 것에서 자국의 핵심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게임의 법칙을 바꾸기로 결정했을 때 그 공허한 자유무역 체제는 즉각적으로 쓸려 나갔습니다. 공격적 현실주의에서 국가의 힘은 화려한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나 마천루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힘은 전차이고 미사일이며 세계가 불바다가 되었을 때 생존할 수 있는 에너지 자급자족 능력입니다. 경제는 단지 지방일 뿐이고 군사력이야말로 진짜 근육입니다. 경제적 지방으로 가득 찬 뚱뚱한 돼지는 폭력적인 근육으로 무장한 굶주린 늑대들에게 아주 성대한 만찬이 될 뿐입니다. 오로지 제조업에만 몰두하며 자신의 에너지 생명줄을 수천 마일 떨어진 국가들의 손에 전적으로 맡긴 국가는 이제 참혹한 청구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붕괴, 자국 통화 가치의 바닥없는 추락, 폭발하는 인플레이션. 이 모든 거대한 경제적 충격은 비현실적인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망상증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은 결코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국가 안보의 생명선 위에 설 수 없습니다. 대포가 포효할 때 모든 경제무역 협정문은 그저 휴지 조각에 불과하게 됩니다. 제2부 중동 분쟁의 본질 지역 거점 타격인가? 패권 도전자 중국의 숨통을 조이는 것인가? 왜 미합 중국은 지금 이 순간 전력을 다해 가장 정밀한 화력과 가혹한 레버리지를 동원하여 중동 지역의 적대 세력들을 뿌리째 뽑아내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단순히 몇몇 독재 정권을 응징하기 위한 국지적 충돌로만 본다면 여러분은 세계 지정학의 체스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날카로운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목표는 중동의 사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창끝은 아시아 대륙을 향하고 있으며 정확히 패권을 빼앗고자 갈망하는 도전자 중국의 숨통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힘의 렌즈를 통해 사태를 직시하십시오. 베이징의 거대한 군사적 근육과 산업 기반은 무엇에 의존하여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들의 경제 맥박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수백만 배럴의 석유가 그들의 항구로 흘러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선의 공급원은 대부분 중동의 권위주의 국가들에서 옵니다. 현재 미국의 전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것은 늪의 물을 빼버리는 전략입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직접적인 군사적 대결 대신 미국은 도전자의 산소 밸브를 잠가버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셰일가스 채굴이라는 경이로운 에너지 혁명 덕분에 미국은 독보적인 세력으로 부상하며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성공적으로 확립했습니다. 미국은 생존을 위해 더 이상 중동의 석유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그들의 상대는 생존을 위해 그 석유를 갈망합니다. 따라서 에너지는 궁극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서머셋. 핵심 해협이 봉쇄되고 베이징의 석유를 밀수출하는 국가들의 핵심 인프라가 무력화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도전자의 군대는 무엇으로 전투기와 군함을 움직이겠습니까? 세계의 공장은 무엇으로 용광로를 불태우겠습니까? 강대국들의 잔혹한 권력 게임에서 주변국들의 경제적 피해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세계 제1의 강대국이 자신의 독보적인 패권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 올가미를 조이기로 결정했을 때 감상적인 눈물이나 무역 차질에 대한 불평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힘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1위 자리에 도전하려는 그 어떤 국가도 내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생명력을 박탈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 정치의 적나라한 진실이며 물리적 힘이 누가 살아남고 누가 역사에 의해 짓밟힐지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제3부 비추규 34일이라는 적나라한 진실과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국가의 안보 불감증 위기가 발생했을 때 왜 우리는 즉각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국가의 처지로 전락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에너지 비축량이라는 적나라한 진실을 똑바로 쳐다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허한 국제 기준에 따라 몇 달 동안 버틸 수 있는 충분한 석유를 가지고 있다고 자만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산에 의존하는 경제의 엄청난 소비 속도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정부의 비축유는 겨우 34일 분량에 짠 참새의 분량에 불과합니다. 잘 들리십니까? 해상 경로가 봉쇄되었을 때 국가 전체의 생명줄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단 34일 뿐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증명합니까? 이는 국가 안보에 대한 극도의 불감증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가 발전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수출 주도형 제조업만 있으면 당연히 강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환상으로 스스로를 최면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에너지를 자급하지 못하고 국가 생존의 혈맥을 중동의 변동성 넘치는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들에 전적으로 맡겨야 하는 국가는 그저 모래 위에 지은 성일 뿐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나약함은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평화로운 세계 질서에 항상 의존해온 약소국적 사고방식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공격적 현실주의에서 거대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에너지 보급로를 방어할 자체적인 군사력을 갖추지 못한 것은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에 직면했을 때 제조업 구조는 더 이상 강점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다른 강대국들에게 잡히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으로 변모합니다. 자체적인 군사력과 핵심 자원의 독립성이 결여된 경제는 전쟁의 폭풍이 닥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붕괴할 것입니다. 제4부 낭만적 외교의 파산과 전략적 균형이라는 치명적인 망상,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가 초강대국들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며 등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순진한 전략가들이 왜 아직도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극도의 무지이며 국가를 멸망으로 이끄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미합 중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쟁탈전이 모든 전선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 외교라는 개념은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국제 정치에서 특히 이 글로벌 질서의 소멸이라는 빙하기 시대에는 동맹은 동맹이고 적은 적입니다. 모든 회색지대나 전략적 모호성은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절대적인 군사력과 에너지 지배력을 쥐고 있는 미합 중국은 모든 국가들에게 명확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중간에 서서 패권국의 안보 우산 아래 숨어 있으면서 도전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한다면 여러분은 역사의 잔인한 톱니바퀴에 짓눌려 부서질 것입니다. 약소국은 거인들과 권력 균형 게임을 할 자격이 전혀 없어집니다. 자, 건통, 거다.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시도는 사실상 스스로가 가진 유일한 안보 방패를 빼앗아버리는 짓입니다. 낭만적인 외교를 부르짖으며 독재 정권들을 달래려 하거나 미국이 파괴하고자 겨냥한 국가들과 근시안적인 경제적 이익을 유지하려는 자들은 사실상 자국을 불태울 전쟁의 불씨를 스스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자간의 평화로운 세계라는 모든 환상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 질서의 폭력적인 본질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자, 이제 권위주의 체제의 연쇄 붕괴와 중동에서 아시아로 울려 퍼지는 조종 중동 지역의 독재 정권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사실이 왜 베이징과 평양의 엘리트들을 잠 못 이루고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이 강대국 권력 게임의 본질을 꿰뚫어 본다면 권위주의 체제의 붕괴는 결코 단일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잔혹한 도미노 효과입니다. 그 중동 국가의 최고위 지도부가 정밀하고 번개처럼 제거되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은 바로 평양의 지배층과 중국 군부의 수뇌부에게 닥칠 필연적인 운명을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한반도 북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똑바로 보십시오. 그 체제는 외부의 어떤 군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장마당에서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는 바로 그 인민들에 의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갉아먹히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배급 국가라는 개념은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인민들은 이제 국가가 그저 자신들이 자유롭게 돈을 벌도록 내버려 두기만 하면 된다는 잔인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인민의 경제적 생존이 지배층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완전히 분리될 때 독재 통치의 기반은 구제불능으로 썩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분리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적은 휴전선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낡은 이데올로기를 부수고 있는 자유시장의 존재 그 자체에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엘리트들 역시 극도의 권력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군부 고위층 내부의 피비린내 나는 숙청, 되돌릴 수 없는 경제 침체. 이 모든 것들이 내부에서부터 삐걱거리는 기계 장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합 중국의 전쟁 전략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가난한 보병 수백만 명을 죽이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일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실제 화력은 뇌관을 최고 엘리트 지도부와 그들을 먹여 살리는 금융 혈맥을 정조준합니다. 미국은 어떤 독재자도 시스템의 생명력이 내부에서 박탈당하고 외부의 실용적인 군사력에 완전히 압도되었을 때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벽은 없다는 폭력적인 현실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제6부 낭만주의를 폐기하고 미국 패권의 절대 영역으로 온전히 편입하기 위한 생존 대전략 세계 질서의 빙하기를 맞이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희생자라고 자처하며 울며 불평하는 것은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비겁하고 가치하지 없는 행동입니다. 국제 정치 무대는 동정 어린 눈물이 허용되는 유치원이 아닙니다. 이 시점에 우리의 유일한 생존 대전략은 단기적인 외교적 위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낭만적인 사고와 유치한 망설임을 철저하게 단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미합 중국의 절대적인 보호 우산 아래로 단호하게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국은 대양을 지배하는 무적의 해군 함대를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의 궁극적인 무기인 글로벌 에너지 지배력을 쥐고 있습니다. 위대한 셰일 혁명 덕분에 미국은 스스로를 외부의 충격에 완벽히 면역력을 가진 경제 및 에너지의 난공불락 요새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미국의 전쟁 기계와 경제 구조에 단단히 묶는 것은 더 이상 고려해야 할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사를 가르는 생존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단기적인 경제적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현재의 무역 손실과 공급망 단절은 장기적인 국가 생존에
절대적인 안전을 대가로 지불해야 할 아주 싼 값에 불과합니다. 전체 핵심 공급망을 재건하고 패권에 도전하는 세력에 대한 의존도를 완전히 제거하며 깨지지 않는 철통 같은 동맹을 강화해야 합니다. 절대적인 물리적 힘을 쥐고 있는 유일한 국가와 굳건히 함께 설 때만이 우리는 이 역사적인 격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웃 독재 정권들이 필연적으로 무너질 때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내부의 힘을 축적해야 합니다. 낡은 질서는 죽었고 새로운 질서 속에서는 실제적인 힘만이 유일한 진리이며 무자비한 준비만이 한 민족의 영광과 생존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